자, 오늘은 GV80 엔진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고, 그래서 엔진이 이렇게 뒤로, 흔히 세로 배치 엔진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어 있는 엔진은 가로 배치 엔진, 요거는 세로 배치 엔진. 그래서 플라이휠의 미션이 뒤로 달려서 거기서 프로펠러 샤프트로 뒤에 대우에다 꽂아주는 방식으로, 보통 뭐 다 아시다시피 고급차 해외 수입 차량들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방식이죠. 반면 제가 타던 혼다 어코드나 시에나는 이렇게 엔진이 가로로 되어 있어요. 실린더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1번, 2번, 3번, 4번 뒤로 나가고 있고요. 2.5 터보예요. 2.5 2500cc 터보고, 제원상 출력은 304마력에 43토크. 굉장히 좋은 출력이고, 기존의 이 3000cc 대 자연흡기 V6 엔진을 대체하는 엔진입니다. 후륜구동 시스템에서. 그래서 제원상 출력은 현재 있는 3.8 람다 팰리세이드나 다른 차량에 들어가는 이 3.8 자연흡기 엔진하고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내줍니다. 1500rpm부터 4300rpm까지 43토크가 플랫으로 나오고, 출력도 304마력이나 되기 때문에 자연흡기 3000cc 대 V6 엔진을 대체하는 엔진이고, 이 위에 이제 있는 상위 엔진이 아시다시피 3.5 V6 트윈 터보 엔진이죠. 그거는 이제 380마력인데 기존에 있던 이 람다 엔진을 좀 고쳐가지고 람다 3 베이스에다가 터빈 트윈 터보를 올린 거죠. 요거는 이제 싱글 터보고, 이쪽에 이제 터빈이 이제 있습니다. 터빈은 사이즈는 아주 큰 건 아니고 좀 중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규격은 뭐 정확히는 재원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과거에 있던 2000cc 대 터보 차량, 제네시스 쿠페나 GV70, 그 다음에 스팅어 이쪽에 들어가던 후륜구동 2000cc 터보의 용량보다는 좀 작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는 이제 규격이 뭐 12G, 14G, 16G 뭐 이런 뭐 규격이 있는데, 2000cc 때는 약간 좀 큰 거를 써요. 토크바를 위해서 좀 큰 거를 쓰는데, 이제 그 대신 터보렉이 좀 심하죠. 근데 이제 이 차는 이제 2500cc나 되고 기본 토크가 있기 때문에 아주 큰 터빈을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연비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터빈을 큰 걸 쓰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한 중자 정도 되는 사이즈의 터빈을 쓰고 있다. 반면 3.5 트윈 터보 이 상위 엔진은 소자 터빈을 두 개를 양쪽에 물리고 있어요. 3기통씩 해서, 여기 보면은 이 차는 여기에 이 흡기가 하나가 있는데, 이 V6 엔진은 여기 양쪽에 두 개가 있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각자 들어가서 이 실린더 양쪽에 들어가는데, 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여기에 터빈 양쪽에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트윈 터보고, 요거는 이제 싱글 터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000cc 대 V6 엔진에는 그렇게 터빈을 큰 거를 일반 고급 세단은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작은 거를 써서 이제 꾸준한 반응성과 토크를 추구를 한 것이고, 한편으로 또 이제 혼다 어코드 같은 경우도, 혼다 어코드도 이제 터보 엔진이었는데 1.5 터보, 그거는 이제 저속에서의 이제 꾸준한 토크. 이 터빈이 크면 반응이 느려요. 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영역에서는 터빈을 작은 걸 쓰는 게 연비나 이 반응성에 좋아요. 그래서 혼다 어코드에는 TD03이라고 하는 미쓰비시제 터빈이 들어가는데, 그건 굉장히 작은 터빈입니다. 그래서 그 1.5 엔진으로 1.5 엔진에 터빈을 얹어서 한 50마력 정도 증강 효과가 있었는데, 그렇게 대단한 출력 향상은 아니었습니다. 일상생활용이었고, 그 차는 이제 터빈이 앞에 있었죠. 이 터빈이 앞에 달린 이유는 뭐냐면, 이 터보의 터빈은 배기에 따라가요. 배기의 위치가 어디냐.
그 혼다 어코드 같은 경우는 구형 엔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골 엔진을 쓰고 있는데 이 현대차보다도 더 옛날 엔진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 여기가 이제 그 차는 가로 배치 엔진이죠. 1.5, 2.0 다 공통되는 사항이에요. 그 혼다 엔진의 경우는 이게 이제 가로 배치 엔진이고 여기서 배기가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배기가 여기서 쏟아져 나가고 흡기가 저 뒤에 있어요. 흡기 매니폴더가 혼다 엔진은. 그럼 배기가 여기서 나가면은 이 터빈을 돌리기 위해서 이 터보는 뭘로 도냐면은 배기가스로 돌려요. 그러니까 터빈이 이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차는 터빈이 어디 있냐 보면은 저렇게 은박지로 감싼 저기가 터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세히 안 보이죠? 예. 보통 터보차인데 터빈이 어디 있냐 하면은 저 은박지로 감싼 부분이 안에 터빈이 있다 보시면 돼요. 근데 혼다는 이게 앞에 있었어요. 앞에. 예. 왜냐하면 배기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는 엔진도 앞쪽에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터빈도 앞에 있고 배기도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앞에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다는. 예, 2.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두성이 별로 안 좋겠죠. 예, 터빈을 저렇게 이 차는 이제 세로 배치니까 당연히 옆에 있는 거고 국산차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국산차도 이제 요즘 나오는 2.5 터보 엔진 뭐 K5나 소나타 N이나 N9이나 이런 차들 보면은 2.5 터보를 얹잖아요. 그럼 그 차들은 뭐 소렌토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가로 배치 엔진에다가 배기가 여기서 흡기가 앞에서 들어가고 흡기 매니폴더 이게 이제 흡기 매니폴더 이 플라스틱 같이 되어 있는 4기통이기 때문에 이제 4갈래로 되어 있는 걸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이 쌓여 있죠. 흡기 매니폴더. 흡기가 이제 엔진으로 들어가는 이게 앞에 있어요. 앞에. 예, 우리나라 차는 현대차는. 그래서 이거 세타 3 엔진 계열은 세타 엔진 다 그래요. 지금 뭐 구형도 마찬가지고 신형도 현대차는 이 흡기가 앞으로 들어가고 배기가 뒤로 빠져요. 그러니까 배치가 깔끔하죠. 예. 그 대신 단점은 뭐냐면 이 배기가 뒤에 빠지니까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이 배기랑 터빈하고 같이 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터보 장치가 뒤로 가는 거예요. 배기가 뒤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렌토나 산타페 같은 걸 보면은 관이 막 이렇게 옆으로 돼서 뒤로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예, 제가 뭐 비교해서 올리고 싶지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런 이 파이프 같은 게 요런 큰 파이프 같은 것들이 이 가로 배치 터보 엔진 혼다랑 다르게 우리나라 국내 2.5 스마트 스트림 터보 엔진들은 관이 여기 2개가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흡기랑 배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터빈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무게 배치는 좋죠. 터빈 무거운 거가 안쪽에 있고 엔진도 이 앞쪽은 이제 배기만 빠지고 하니까 흡기만 있고 하니까 엔진 무게는 뒤로 쏠려서 좋은데 여기서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엄청 나는 거예요. 터빈에서. 근데 이거를 엔진룸에다 가까이 붙여 놓으니까 무슨 뭐 단점이라든지 그런 건 아닌데 열 관리에 문제가 생겨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국내에 다니는 많은 차들이 뭐 특이한 뭐 어떤 문제점이 보고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전륜구동 스마트 스트림 2.5 터보는 이게 내구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터빈을 저 안쪽에다 박아놨기 때문에 운전석에도 이 안쪽에도 열이 올라와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아마 예민한 분은 느낄 수 있어요. 저 터빈에서 열이 엄청 많이 나는데 운전석 쪽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안쪽으로 좀 이 열이 들어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뭐 에어컨 같은 걸 키더라도 좀 덜 시원할 수가 있어요. 더울 때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터빈 자체가 열을 많이 받는데 이게 식혀주질 못한다. 뒤에 있으면. 이 엔진 자체 구조나 배치는 좋은데 이 여기다 터보를 얹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혼다가 구닥다리 방식이지만 이 터빈이 앞에 있기 때문에 빨리 싣고, 예, 앞에는 무거울지언정 괜찮은 거예요. 예, 그 대신 어떻게 되냐면 혼다 1.5 터보 엔진 같은 경우는 스트로크도 길었죠. 터빈이 앞에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배기가 꺾여서 뒤로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엔진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위로 올라와. 예, 엔진이 앞에 있고 위로 올라오니까 어떻게 뚜껑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런 게 없어요. 혼다는 이걸 못 얹어요. 예, 스트로크도 긴 엔진에다가
배기가 밑으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엔진이 상대적으로 위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물론 큰 차에다가 작은 엔진을 넣어놨지만 이렇게 엔진이 좀 밑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저중심화 설계가 가능한 건데 혼다는 그런 부분 좀 아쉽다. 그렇지만 이제 장단점은 있다. 터빈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 예. 특별히 뭐 현대식 기아차가 지금 그런 문제가 뭐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열 관리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랑 굳이 비교를 한다면 같은 엔진으로 볼 수도 있어요. 보어와 스트로크가 동일하고 배치만 다른 건데 미션은 물론 이제 가로형 세로형이 달라지겠죠. 근데 이 차는 그 일반 2.5 전륜구동 현대차에 들어가는 그 엔진과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인터쿨러가 순행식이에요. 순행식.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기가 좀 힘든데 저 안쪽에 보면은 네모난 박스 같은 게 있어요. 저 제너레이터 그 옆쪽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는 뭐 거의 안 보인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 노란 스티커 붙어 있는 그 밑에 쪽에 네모난 박스가 있는데 냉각수가 돌면서 공기를 식히는 거예요. 예. 지금 공기가 여기로 들어와요. 여기로 들어오는데 이제 일정 속도에서는 또 여기 플랩이 있어서 플랩이 닫히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 전면부로 해서 이 밑에랑 같이 해가지고 공기가 흡입이 되면은 여기로 지나가 가지고 예, 요 공기가 여기를 지나요. 에어 필터를 지나요. 이 필터가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는데 이 필터를 지나 가지고 공기가 여기를 또 지나요. 흡입된 공기가. 그래서 순행식 인터쿨러를 지나요. 순행식 인터쿨러가 뭐냐면은 인터쿨러라는 거는 이제 그 라지에타 같은 거예요. 라지에타라는 게 이제 방열판이잖아요. 열을 배출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열을 교환을 시켜가지고 온도를 낮춰주는 게 바로 인터쿨러인데 보통 일반 차량들은 공냉식을 써요. 공냉식. 그래서 이 라지에타가 여기 보면은 요 라지에타가 안에 보이시죠? 라지에타. 저게 앞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 터보 시스템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옛날에 타던 제네시스 쿠페도 그렇고 대부분의 차량들이 앞에 이제 일반적인 라지에타 앞에 이 인터쿨러 터보 시스템 냉각을 위한 인터쿨러 라지에타 하나 더 있는데 이 차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냉각수 순환 방식으로 해가지고 직접 열교환기를 통해 가지고 이 흡입된 공기의 온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공기의 온도를 낮춰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터보에서는 터보라는 게 뭐냐면 과급이란 말이에요. 과급. 흡입을 과도하게 넣어가지고 산소 양을 강제로 많이 넣어가지고 이 폭발을 더 강력하게 유도를 하는 게 바로 터보 시스템이죠. 그러면은 이제 공기가 과급이 되면 아시다시피 열을 발생해요. 공기 분자들끼리 이제 압축이 되고 충돌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열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공기가 싹 이렇게 말려서 이 밀집이 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막 공기가 오히려 막 퍼지는 거예요. 압력을 넣어주는데 빡세게 들어가라고 넣어주는데 터보가 그게 오히려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온도도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제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쿨러라는 게 이 터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 흡기온을 낮추기 위해서. 근데 이 차는 이제 그 구형 방식의 흡기온을 낮추는 이 공냉식 인터쿨러가 아니라 수냉식 인터쿨러를 사용해서 전기적으로 제어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요게 들어가서 차가워진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전기적으로 해서 더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고 온도도 공냉식보다 더 낮출 수가 있고 밖의 온도에 상관없이 이 흡기 온도를 유지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기계적 장치로.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정적이죠. 예, 그리고 요 관들이 흡기 관들이 굉장히 짧아져요. 공냉식 인터쿨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 한참 돌아서 이 앞에 범퍼까지 나왔다가 들어왔다가 해가지고 막 길이가 길어져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흡기의 경로가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서 뭐 여러가지 에너지 손실도 일어나고 꺾이고 막 공기가 원활하게 이 유속이 안 나오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공냉식 인터쿨러를 하면은 이 관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들어갔다가 슉 지나갔다가 인터쿨러 통과해서 바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굉장히 올라간다. 다만 이제 가격은 비싸지겠죠. 그래서
이 수랭식 인터쿨러는 뭐 어떤 사람들이 이제 같은 엔진이다, 전륜 가로 배치와 후륜 세로 배치는 같은 엔진이나 다름없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일단은 큰 차이입니다. 이 수냉식 인터쿨러가 달려 있다는 게. 그래서 제가 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엔진이 너무 괜찮아 가지고 2.5 터보 엔진이 대단하다. 이게 지금 저는 사실 여기서 3.5를 살 수가 없어 가지고 이걸 살 수밖에 없었는데, 미국에서는 3.5가 있긴 있는데 완전 풀옵션을 때려 박아 가지고 가격이 너무 비싸져요. 3.5 기본형을 거의 3.5 기본형하고 제 차 2.5에 옵션 들어간 거랑 가격이 같은데 3.5 기본형을 사고 싶었으나 그거를 구할 수 없어서 이 차를 할 수 없이 샀는데 2.5 엔진이 너무 괜찮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2.5 수랭식 인터쿨러가 달린 이 엔진 진짜 괜찮고 출력에 있어서 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엔진의 회전 질감을 생각을 해보면 이 회전 질감은 좀 많이 아쉬워요. 이 회전 질감은 이 부드럽기는 이 혼다 어코드의 이 엔진이 정말 대박이었어요. 대박. 현대가 아직 그 정도까지 따라가지 못했구나. 출력과 토크와 이 재원, 이런 구성, 이 마감은 정말 괜찮죠. 이게 지금 제네시스라서 확실히 이 마감도 테이프 같은 거 감아놓은 것도 훨씬 예쁘게 잘 감아놨어요. 이런 수축 튜브 같은 것도 잘 해놨고, 어코드 같은 거는 이제 본네트를 열어보면 한숨이 나와요. 이 마감도 막 관이 엄청나게 지나가고 막 두서없이 돼 있고 막 좀 한심한데, 그 엔진의 회전 질감만큼은 대단합니다. 그 일품이에요. 근데 이 현대차가 이런 마감도 좋아지고 이 차는 뭐 제네시스 프리미엄 브랜드니까 뭐 혼다랑 비교하기는 좀 뭐 서운할 수도 있어요, 현대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가지 잘 해놓고 출력도 좋은데 이 회전 질감이 혼다 어코드 1.5 엔진에 미치지 못한다. 예. 그리고 이 엔진이 지금 뭐 수냉식 인터쿨러에 여러가지 출력도 좋고 연비도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이 큰 차체 2.2톤을 4륜까지 몰고 끌고 나가는데 시내 연비가 5.5km, 그 다음에 고속도로 연비가 12.5km가 나옵니다. 물론 저같이 이제 뭐 대단한 부자가 아닌 입장에서는 좀 기름값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시내 연비가 5.5km. 그렇지만 이제 차 무게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뭐 당연한 겁니다. 3.5였으면 더 안 나왔겠죠. 예전에 제네시스 쿠페 제가 2.0 수동을 탈 때도 그 차가 시내 연비가 7.2km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해가지고 연비가 다른 차고 다른 엔진이긴 하지만 연비 개선을 위한 뭐 획기적인 그런 건 없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 큰 차체를 아주 부드럽게 가뿐히 움직여주기 때문에 2.5 엔진이 3.5나 3.8 자연흡기 엔진을 대체하기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굉장히 좋다고 일단 제가 평가를 내리고, 다만 이제 혼다 어코드를 탔던 입장에서 당연히 뭐 혼다 어코드랑은 뭐 비교하기가 힘든 여러가지 특징이 있는 차인데, 이 엔진의 회전 질감만으로는 이 4기통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본다면 혼다를 따라가지 못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 혼다 어코드 같은 경우는 롱스트로크 엔진이고 그 보어가 73에 스트로크가 89인가? 하여간 엄청나게 롱스트로크 엔진이에요. 그 비율로 치면은 이 보어 대비 스트로크가 1.22배인가가 나옵니다. 제가 계산해봤는데, 그러니까 요 엔진의 이 실린더 이 직경하고 요거를 이렇게 치는 이 행정, 이 거리가 요게 1이면 요게 1.2가 나오는 거예요. 예, 혼다 어코드 그랬습니다. 1.5 터보가. 근데 이 차는 88.3이에요. 보어가 이게 88.3이고 요 밑에까지 내려간 행정이 101.3인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101.3까지 내려가는 엔진은 거의 없어요, 전 세계에. 예, 굉장히 이 엔진도 높은 엔진이에요. 높고 위아래로 큰 엔진인데 4기통에 이제 2.5로 하려다 보니까 이런 세팅을 하게 된 것이고, 토크가 많이 나오죠. 그 대신 디젤 엔진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이거를 스트로크를 길게 하면은
저속에서 토크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고회전은 못하지만. 근데 이 엔진은 그 보어 88대 101.3 스트로크 대비로 하면 1.15예요. 1.15. 예. 그러니까 혼다 어코드가 더 긴 엔진인 거예요. 그 사이즈에 비해서는 비율로 치면. 근데 혼다 어코드가 물론 절대 배기량이 있는 거지만 진동이나 이런 회전 질감이 훨씬 적다는 거예요. 훨씬 적어요. 이 차는 지금 뭐 현대에서 모든 기술을 다 때려 박았을 거예요 아마. 2.5긴 하지만 가장 그 최고의 그 저기를 최신 기술을 다 응축을 했을 겁니다 이 엔진룸에. 그래서 아마 이 엔진 마운트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걸 쓰고 최선을 다했을 텐데도 진동과 이 소음이 있다. 예, 진동이 있어요. 진동. 뭐 소음은 둘째치고라도 진동이 좀 커요. 회전 질감도 좀 지저분하고. 근데 혼다 엔진은 사이즈는 물론 작지만 이 회전 질감이 굉장히 뛰어나다. 예, 대단한 엔진이죠. 이제 혼다가. 이 차는 지금 그 분사도 듀얼 분사예요. 저속에서는 MPI고 고속에서는 GDI. 제가 타보니까 뭐 어떤 2.5 GDI는 좀 문제가 많았는데 특히나 이 후륜 터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도 뭐 안심하고 타고 있는데 진동은 좀 있습니다. 진동은 있는데 고급유를 넣으니까 조금 감소는 되더라고요. 확실히 고급유 넣으니까 진동은 좀 덜한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예. 요점은 제가 지금 뭐 다른 GV80의 여러가지 장단점 뭐 이런 대단하죠. 이런 알루미늄 쇼버 마운트 같은 것도 대단하고 이게 누운 것도 대단하고 이걸 이렇게 다이아몬드 자로 해서 엔진룸을 감싸고 여러가지 방열과 이 소음과 이 차체의 어떤 소재 구성 알루미늄도 엄청 많이 썼고 이 오프로드를 위해서도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 차가 그냥 단순히 도심 SUV가 아니라 하여간 이 GV80 굉장히 좋은 차인데 엔진을 이제 베이스 엔진을 요걸 넣었는데 생각보다 아주 좋다. 아주 좋은데 회전 질감이 좀 아쉽다. 예, 연비가 좀 아쉽다. 조금 진동이 있다. 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엔진 자체의 구성은 그래도 훌륭하다. MPI와 GDI의 듀얼 분사 타입이고 수랭이식 인터쿨러. 예, 대단하죠. 대단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정밀하게 제어를 했고 제가 지금 어저께 라스베가스를 갔다 오면서 한 4시간 5시간 정도 쏘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엔진룸을 열어보고. 왜냐하면 열이 너무 안 나가지고 터보 엔진인데 막 이거를 한참 동안 타고 와서 엔진룸을 딱 열어 제껴서 막 엄청 뜨겁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열이 너무 덜 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LA 라스베가스 여기는 온도가 35도, 더운 데는 40도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다 통과하고 왔는데도 엔진이 열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예, 이 터보 엔진은 열 관리가 생명이에요. 이게 그냥 공랭이식 인터쿨러 달린 터보 엔진을 타면 더운 날엔 차가 안 나갑니다. 공기가 냉각이 안 돼서 흡기 온도가. 근데 이 차는 전혀 그런 출력 손실이 없더라고요. 어저께도 사막을 막 지나왔는데도 공랭이식 인터쿨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출력 저하가 없다는 게 대단하게 느껴졌고 기술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일본 회사들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게 아닌가. 다만 이제 자잘한 그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요즘 다른 회사들도 다 완벽한 엔진을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출시하고 뭐 손보고 계속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혼다도 처음에 문제가 많았고 1.5 터보 엔진도 지금은 다 문제 없고 이 차도 이제 지금 미국에서 팔고 있는데 만약 문제가 있으면 큰일 나겠죠. 지금 G80, GV80이 들어가고 가로 배치 엔진 전륜차에도 많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제 잡았다고 보는 거죠. 미국에서 지금 팔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혹시 2.5 엔진을 사시려는 분들은 뭐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고 제가 타보니까 연비와 뭐 출력과 토크를 아주 겸비한 괜찮은 엔진이다. 예, 그나마 연비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 엔진이 사이즈도 굉장히 작아요.
기존의 2.0 엔진보다 이게 보호가 더 큰데도 2.0 터보 엔진보다도 보호가 더 큰데도 이 엔진이 제가 볼 때는 여기서부터 저희 끝까지가 더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엔진의 그 실린더와 실린더 사이 거리도 짧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엔진의 경량화를 이루어냈고 아주 지금 제가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데 마음에 듭니다. 예, 마음에 들고 도요타의 2.5 엔진과는 뭐 비교할 수가 없고, 그거는 도요타 2.5 엔진은 그냥 쓰레기라고 보시면 돼요. 연비는 좋아, 그 엔진이. 예, 도요타 2.5 엔진. 물론 이거 하여간 뭐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어요. 평면 비교는 할 수 없는데 다 엔진이 틀리고 뭐 가로냐 세로냐 뭐 터보가 있냐 없냐 이게 뭐 하이브리드에 얹어져 있는 엔진이냐 뭐 각종 변수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도요타의 엔진은 연비는 좋은데 2.5 엔진 그 라브4에 들어가요 그게. 그리고 저기 시에나에도 하이브리드랑 얹어서 들어가고 에킨슨 사이클인데 연비는 좋은데 회전 질감이나 이런 소음이나 진동은 장난 아니에요. 그 차도 장난 아니고 도요타보단 낫고 이제 연비는 이게 당연히 떨어지고 2.5 스마트 스트림 기본 엔진이. 근데 회전 질감이 저는 좀 거의 아쉽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랑 3.5 엔진이랑 비교를 해본다면 3.5 터보 이 엔진이 엔진 무게를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재원이 잘 안 나와 있는데 이 차의 엔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160kg입니다. 예, 요런 흡기랑 요런 거 관 다 띄고 공랭식 인터쿨러도 띄고 이 엔진과 이 터빈 이 알맹이만 딱 놓고 본 무게는 160kg예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 그렇게 무거운 엔진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3.5 터보 엔진은 220kg. 예, 220kg가 얹어져요. 물론 출력이 이 차보다 80마력 더 높고 토크는 뭐 한 15 정도가 더 높은데 요게 엔진이 꽉 차겠죠. 트윈 터보 3.5 60km 이상 더 많이 나가요. 3.5 엔진이.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기 이제 쇼버 마운트 뒤쪽으로 해서 3.5 엔진도 밀어 넣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한 2번 실린더 정도가 걸려요. 요 4기통은 그것도 한 2번 정도가 걸릴 겁니다. 3.5도. 그러니까 굉장히 뒤로 밀어 넣었고 그래도 60km가 늘어나도 이 안쪽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회두성이나 그런 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60km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효율이나 이런 기본적인 주행성은 2.5가 훨씬 낫지 않냐. 이게 더 경제적이고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 제가 한국에서 3.5 터보를 이거를 타보고 왔는데 3.5 터보 풀옵션을 제가 렌트를 해서 타봤는데 나가는 게 형편없었어요. 제가 지금 느끼기로는 이 차랑 2.5 터보랑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엔진 무게나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것들로 잡아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차에는 이제 제 차는 20인치인데 그 차에는 22인치가 달려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무게 차이가 얼만큼이냐면 지금 이제 엔진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얘기인데 이거에 제가 전체 무게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22인치와 이 20인치 휠 타이어의 무게 차이는 개당 4kg가 납니다. 예, 제가 공차 중량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 휠이 22인치냐 20인치냐의 차이가 전체 무게가 15kg가 차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이 바퀴 때문에 차이 나는 거는 개당 4kg가 가깝다는 거예요. 이 바퀴 때문에 4kg가 무거워지고 22인치 휠을 끼면 이게 1인치씩 더 늘어나는 거예요. 휠 사이즈가. 그리고 이거는 8.5J인데 9.5J가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요게 40 시리즈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 림폭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 림폭 이 휠에 이거는 지금 8.5J인데 예, 그건 9.5J가 되고, 그러니까 휠이 엄청 무거워지는 거예요. 22인치가 되면. 그러니까 요게 4kg씩 늘어나고 발통이, 그 다음에 엔진은 60kg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3.5랑 2.5랑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대차가 없게 되는 거예요. 큰 차이가. 예, 그래서 효율 면에서는 지금 이 구성이 사륜 시스템은 그렇다고 뛸 수는 없고, 사륜 시스템을 얹은 상태에서 2.5에다가 요 20인치 휠 정도가
19인치는 좀 빈약하고, 예,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엔진 무게가 10kg만 가벼워져도 대단하다고 하거든요. 엔진이 옛날에 이제 베타 엔진에서 세타 엔진으로 넘어올 때 그 엔진 블럭이 주철에서 알루미늄으로 바뀌었어요. 예, 헤드는 못 바꾸고 이 블럭만 알루미늄 합금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감소된 무게가 얼마냐면 11kg예요. 11kg. 예, 대단하다고 했었죠. 그 엔진 블럭의 이 소재 변경으로 11kg 감량을 이뤄냈다고 하면서 대단하다고 했어요. 물론 이제 요즘 엔진은 이건 이제 세타 3인데 다 풀 알루미늄이죠. 헤드부터 이 블럭까지 다 알루미늄인데, 그렇게 해도 무게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kg 감축한 걸 가지고 대단하다고 할 정도인데, 이거를 이제 3.5로 바꿈으로 인해서는 여기서 60kg가 증가가 된다고 하면 너무나 이 큰 손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출력이 좋은 게 좋기는 좋은데, 그런 여러 가지 효율과 이런 조합을 잘 따져봐야 된다. 예, 그래서 이 혼다 어코드도 2.0보다는 1.5가 지금 그 조화에 잘 맞는 거고, 그게 잘 최적화가 된 거예요. 2.0은 아마 앞에가, 제가 2.0 타보지 않았는데 회두성이 더 떨어질 겁니다. 당연히 무겁고 하니까 앞에가. 직발은 혼다 어코드 2.0이 320이나 뭐 330하고 거의 같아요. BMW 330하고. 근데 이 운동성은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예, 앞에가 너무 무거워지니까. 그래서 저는 혼다 어코드도 1.5 터보가 밸런스가 좋다고 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차도 2.5가 충분하고 힘도 밸런스도 좋다. 다만 약간의 회전 질감은 좀 떨어지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좀 계속 타보면서 길들이기도 좀 해보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초에 제가 차를 받았을 때 약간의 이제 진동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고급류를 넣고 나니까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좀 두고 보는 걸로 하고, 예, 일단 오늘 이 GV80 이 엔진룸 같이 보면서 말씀드렸던 이런 잡설, 예,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